네,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지난해 1월 5일자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재벌 개혁 방안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벌 청산을 주제로 연설했고 그 내용은 대선 공약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의례적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가 매우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음을 분명하게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는 더욱 짙어졌고 특검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실이 왜 이제야 밝혀졌습니까? 당시 드루킹 수사를 총지휘했던 서울경찰청은 뭘 했습니까?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들에 대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4월 16일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인사만 보냈을 뿐이라고 비호하고 5월 4일에는 통신, 계좌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 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면피용 쇼를 벌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김 지사를 두둔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비롯해 회계 자료가 든 컴퓨터까지 무더기로 발견했는데 이곳은 경찰이 이미 2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곳입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수색했던 것입니까? 이러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의 책임자가 바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고 이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주민 청장은 특검의 명백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주민 청장을 버젓이 위임시켰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악이지만 내가 하면 전부 선이라는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식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로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입니까?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민 청장을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모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차제에 정의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특검 수사가 편파 수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표적 편파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특검 대응 TF까지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드루킹 범죄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 특검은 흔들리지 말고 계속 꿋꿋하게 수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설비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제조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마저 75까지 떨어져 실물 경제는 물론 앞으로의 경기 전망마저 암울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는 캠코더 인사에 의한 낙하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런 청와대와 정부를 믿고 경기가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소득 주도 성장이 유효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직도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온 국민이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상황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청와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1년 넘게 해왔던 대로 청와대가 총리와 내각 위에 군림하면서 청와대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이 청와대를 적어도 10분의 1 수준으로 청와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온전한 비서기능, 보좌기능만으로 국한시키고 국정을 총리와 내각에 돌려줘서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의한 국정 운영이 될 때 국정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당국에 호소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도 줄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 주도 경제라는 미명 아래 막대한 재정을 단순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쏟아부어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성장의 모멘텀은 시장에 있고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것은 기업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도 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사이고 만사는 아닙니다. 이제라도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전반을 재검토하고 경제 기조의 변화를 바꿔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 법원 행정처의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관 시절 법원 행정처의 현안 개입 행태를 보면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무시한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제 식구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민이 법원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신속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명수의 사법부는 외부의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다시는 국민에게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기상관측 이래 취하급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이 자리에서 폭염도 재난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재난안전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 간 민생경제 입법 TF에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에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기료 경감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평가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폭염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과 지원에 대해서 맨 먼저 앞장설 뿐만 아니라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